일본 시골의 어느 마을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동네는 진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세대가 다 자식을 키워. 이게 왜 이상하냐? 다 똑같이 일남 일녀씩 낳았거든. 일부러 자식의 성별과 숫자를 정해 키우는 거래. 아니 근데 애를 성별을 어떻게 골라놔? 랜덤이잖아. 어떻게 이 동네는 가능하냐면은 일본에 마비키라는 풍습이 있어요. 농민과 하층민 사이에 퍼져 있던 이상한 풍습이야, 이게. 에도 시대 때 과세 때문에 생겨난 거래. 이때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1년에 먹을 쌀이 한 석 정도 됐대요. 한 석의 무게가 144kg쯤이야. 여기에 40%가 근데 세금이었대. 그럼 54.1kg가 남는 거죠. 1년 못 먹습니다. 하루에 한 끼 겨우 먹고 어쩌다가 진짜 운 좋으면 두 끼 먹을 수 있는, 그래야 1년을 지날 수 있는 양이 된다는 거야. 나라가 시팔 시민에게 간헐적 단식을 시키고 있어. 아니 1년 내내 뼈 빠지게 농사 지어가지고 세금 내면은 한 끼 겨우 먹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먹고 살기가 빠듯한데 일본엔 또 뭐가 있습니까? 온천 있잖아. 목욕 문화가 오래전부터 발달해가지고요. 위생 상태들이 좋아요. 좋은 문화지만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영유아 사망률이 낮습니다. 거기에 18 요바이 문화도 있다 보니까 임신을 많이 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많으면 1년에 3, 4만 명이 태어났대. 먹을 건 너무 부족한데 인구가 너무 늘어.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애들이 사지 멀쩡하고 병 없이 태어났는데도 애를 골라 키우기 시작해요. 뭔 소리냐면은 너무 애들을 낳아서 감당이 안 되니까 엄마가 낳자마자 죽이는 거야. 이게 그 장면입니다. 이게 보면 밑에 조그맣게 하얀 뭔가 그려놨죠? 애예요. 엄마가 죽이는 장면이라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책임감 없이 애를 키우는 것보다 차라리 죽이는 게 나은 선택이었다는 거지. 전국적으로 일어나던 일이라서 살인이라는 인식보다는 신이 내려준 자식을 다시 그 신에게 돌려주는 행위다, 이렇게 믿었어요. 지금이야 이거를 누가 이해하겠냐. 근데 그때는 이게 이해될 정도로 가난할 시절이었다는 거야. 지금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뭐 잡아먹고 이런 거 동물 세계에서 사실 흔한 일이잖아. 동물 다큐 보면 자주 나와요. 새끼에게 장애가 있거나 약해서 무리를 잘 따라오지 못하면 버립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마비키가 풍속이 된 것처럼 동물들도 직접 자식 죽이고 먹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키우는 개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 수의사들이 이런 경험할 때가 꽤 있다 그래. 어미가 새끼를 잡는 또 다른 이유도 있죠. 스트레스야. 정신적인 문제. 햄스터가 주로 그렇잖아. 육아를 포기할 정도의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가 지 새끼를 죽입니다. 인간도 동물이라 비슷한 거죠. 부모가 자기 죽으면은 남은 자식들 고생할까봐 차라리 같이 죽자고, 그런 경우 있잖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부모가 육아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24살 코마츠 히로후미라고 2009년에 일하다가 실수로 다쳐요. 코마츠가 얼마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방구석에만 계속 들어앉아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 건설 현장에 취직시켜줬거든. 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잡일들 하겠죠.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망치질 하다가 실수로 자기 손을 내리쳤대. 병원 갔지. 여기서 진찰실 들어가다가 손이 아프니까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구거든요. 이걸 간호사가 주워줍니다. 이 간호사 이름이 또 하필 메구미야. 상상해봐. 일단 남자는요, 간호사를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그렇게 태어났어. 이유는 묻지 마. 원래 그래. 근데 이 간호사가 메구미인데 또 이름이, 휴대전화 주워주면서 이렇게 나를 올려다보고 드래곤볼 좋아하세요? 이런 거야. 이때 코마츠가 작업복으로 입고 있던 티셔츠에 드래곤볼이 그려져 있었대. 메구미가 드래곤볼 좋아하거든요. 남자들이 또 간호사 좋아하는 것만큼 드래곤볼을 좋아한단 말이지. 그렇다고 성인 남자가 이런 티셔츠까지 입고 있지는 않잖아, 평소에. 메구미는 이게 신기해서 말을 걸었던 거래. 코마츠는 어때요? 안 그래도 아빠 돌아가시고 심경이 복잡해. 지인 소개로 모르는 동네 가서 일하다가 다쳤어. 얼마나 서글프냐? 근데 이때 웬 간호사가 눈 초롱초롱 해가지고
드래곤볼? 이래버리니까 이거 못 참지. 나이도 또 24살로 동갑이에요. 이때 코마츠는 드래곤볼 좋아하냐는 말에 손주 이름까지 정해놓습니다. 바로 번호 따고 썸 타기 시작해. 사실 메구미는 근데 아직 코마츠에게 말 못한 비밀이 있어요. 싱글맘이야. 3살 된 딸이 있어. 어떻게 이걸 말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그냥 통화하고 있는데 딸 말하는 소리가 들어갔대, 핸드폰에. 코마츠가 누구냐는? 나니? 나니? 막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지. 메구미가 와타시 3살 된 딸 데스. 남편과 얼마 전 이혼 데스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코마츠가 얘가 괜찮대. 이제 숨기는 거 더 없으면은 차라리 나한테 이런 비밀 얘기도 털어놨다는 거 뭐야 나를 그만큼 믿는다는 거 아니냐. 이 기회에 차라리 우리 같이 살자는 거야. 그래서 2달 뒤 메구미가 싼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코마츠 들여놓고 혼인신고도 합니다. 1년 뒤에 아들도 낳았고요. 좀 진도가 빠른 것 같은데 이렇게 결혼하는 부부도 뭐 적진 않다 그래. 이렇게 뭐 잘 살면 되는데 4년 전에 얘가 또 뭔 사고를 쳐가지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대요. 무맨라이더가 벌금만 나올 건데도 면허 없이 운전했다가 4개월을 감옥 들어갔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나와서 다시 2012년까지 3년간 잘 살면서 애 셋을 또 낳았습니다. 메구미가 이게 이제 신궁이야. 매년 애를 낳는 거야. 저기 제일 큰 딸이 전 남편 자식이지, 메구미의 친자식. 그리고 밑에 아들인 것 같아, 다 줄줄이. 4명은 코마츠랑 같이 낳은 겁니다. 작은 애들만 얼굴이 좀 비슷하죠. 자식만 5이에요. 간호사가 뭐 사실 대우받는 직업이지만 엄청 돈을 버는 건 또 아니잖아. 벌어둔 돈이 얼마 없는데 코마츠가 기술이 없어. 얘 그냥 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현장 노동자라고. 건설 현장은 또 겨울에 일이 없잖아요. 애 5을 어떻게 책임져. 거기에 방금 말했잖아. 코마츠가 무매네. 술 먹고 사람 때리면서 꾸준히 사고를 쳐왔던 새끼야. 좀 얌전히 그냥 일하면서 꾸준히 경력 쌓으면은 일당도 근근히 늘어날 텐데 왜 자꾸 경찰서를 가냐고. 이러니까 전과가 생기잖아. 갈수록 재계약이 어렵다고요. 이때 하필 코마츠의 삼촌과 어머니도 사망해요. 애들 키울 돈 버느라 압박이 심한데 가족이 자꾸 죽으니까 얘가 정신을 못 차려. 결국 멘탈 나가가지고 회사를 그만둡니다. 메구미도 애 낳으면서 얘 뭐 3년간 누워만 있었는데 일을 쉬었잖아. 낳았다고 끝이냐? 키울 시간도 필요하니까 간호사를 못해요. 그나마 이제 아침에 잠깐 출근하고 돌아오는 치과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는데 임시계약직이니까 잠깐 하고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둘 다 일을 안 하게 된 거야.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가 나빠져요. 돈은 진짜 사람을 진짜 많이 바꾸게 만들어. 드래곤볼 좋아하던 간호사가 애 분유값 대기 바쁜 단기계약 간호조무사에서 이제는 남편이랑 사이 나쁜 술집 접대부가 됩니다. 스낵바에서 일했는데 스낵바라는 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요. 룸살롱이랑 주점의 중간 단계 느낌 그런 것 같은데 뭐 2차는 안 나갔대. 그래도 뭐 엄밀히 따지면 술집 접대부야. 코마츠는 아내가 이런 데서 일하는 걸 반대했는데 그럼 어떻게 굶냐? 너무 가난하니까 돈 앞에서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코마츠는 자동차 유리 만드는 가게에서 일하기로 취직이 돼 있긴 했어요. 근데 출근이 몇 달 뒤야. 그동안 굶을 수가 없으니까 메구미가 벌어야지. 일주일에 2, 3일 정도 알바생처럼 스낵바를 나갔대. 술집이잖아. 일이 늦게 끝나. 밤 12시 넘어야 집에 들어오는데 메구미도 이제 일이 익숙해지고 또 이왕이면 조금 더 벌고 싶으니까 퇴근을 계속 미뤄요. 일을 더 하는 거야. 나중에는 새벽 3, 4시는 돼야 들어왔다는 거지. 코마츠가 이제 의심해. 2차 나가는 줄 알고. 물어보면 직원들끼리 남아서 얘기하느라 늦었다고는 하는데 뭐 어떻게 믿어야지? 그러다 어느 날 같이 차를 탈 일이 생겼어요. 아내 차를. 메구미 차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물어봤어. 남자 태운 적 있냐니까 메구미가 손님을 한번 태웠다고 대답하는 거지. 그냥 손님을 태워준 적 있다고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말 그대로 들리겠냐? 남편은 나 몰래 2차 나가는구나 생각할 거 아니야. 코마츠가 충격 먹었어.
메구미가 그동안 손님에게 받은 선물도 집에 여러 번 가져왔었거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 혹시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건가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가게에 가본 적이 있거든. 그러면 가게는 또 문이 닫아 있더라고. 가게는 영업이 끝났는데 집에 안 들어오는 거 뭐야? 코마츠는 야, 이거 100%구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직접 대놓고 이것 때문에 막 싸우진 않았지만 부부 사이는 조용히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거야. 이런 와중에 애들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 애들이라고 하는데 부부가 오랜만에 사이가 나쁘지만 애들 핑계로 같이 나올 수 있는 기회잖아, 가족들이. 별일 없이 잘 있다가 운동회 끝났어. 부부가 차에서 이제 애들 기다리는데 안 오더래. 메구미가 자기가 이제 데리러 갔다 오겠다. 차에서 내렸어요. 스마트폰을 두고 갑니다. 코마츠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열어봐요. 연락하는 남자가 있네. 메구미에게 따졌지. 이 누구냐? 인정하더라고. 아직 깊은 관계는 아니지만 이게 중요해요. 메구미가 이혼하재. 얘가 술집 2차 나가는 게 아니고 진짜 바람이 나 있다는 거죠. 코마츠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 남자 집을 알아내서 찾아가.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만나거든. 나 메구미 남편이다. 그러니까 이 상간남이 왔다시 아직 메구미 상과 깊은 관계는 아니데스. 하지만 그쪽과 오마에와 이혼하고 싶어하니 이혼 부탁드리문이다 상데스. 막 이래 한 거야. 코마츠가 개빡쳐서 죽탱이 한 대 치려고 했는데 간을 살짝 보니까 이 호락호락한 새끼가 아니야. 이 남자가 자기 토지건설 사업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말끝마다 자기를 형님이라고 불렀대. 건달 마냥 막. 안 그렇습니까 형님? 저는요 형님. 아 그렇습니다 형님. 막 이지랄 하는 거야 말투가. 거기에 야쿠자든 뭐든 좀 돈을 버는 직업이잖아. 자기보다 강한 남자 같고 돈도 잘 벌어. 메구미에게 사실은 얘가 더 잘해줄 것 같은 남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가 꺾였어요. 그냥 집에 돌아옵니다. 코마츠는 이제 메구미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와보니까 뭐 이야기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메구미가 이미 이혼 서류 다 만들어 놓고 지 사인도 했어. 그래 놓고 자기 기다리고 있던 거야. 코마츠가 여기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나 이혼 안 한다. 그러니까 메구미가 그냥 짐 싸서 나갈라 그래. 어쩔 수 없이 사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까지 그래서 이제 둘이 얘기하는 거야. 양육비에 뭐 양육 권한 어떻게 할지 재산 분할 협의 다 끝났어. 이제 아침이야. 메구미는 그 남자랑 난 이제 잘 살 거다. 뭐 그래도 네가 친아빠니까 애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 이러면서 그 스낵바를 출근해요. 코마츠 이제 돌싱남이야. 현타 와가지고 잠깐 차 몰고 드라이브 나가요. 그러다가 인터넷으로 출장 마사지 불러서 뭐 호텔도 갔다 와보고 술 처먹고 빠진코 가서 도박도 해보고 근데 진정이 안 돼. 아무리 도파민을 분출해도 진정이 안 돼. 여기저기 막 돌다가 마트에서 튼튼한 밧줄 보고 이거로 목이라도 매보자. 그런 생각이 삽니다. 혹시나 죽는데 실패할까봐 칼도 같이 샀어.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아니 메구미가 와있네? 그렇잖아. 이혼 서류는 작성됐지만 짐 싸서 바로 이사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날 당일은 집에 온 거야. 근데 이 아내가 마지막이니까 싶은 건지 코마츠 먹으라고 우동을 끓여줬대. 코마츠가 이거 먹으면서 막 울어요. 왜냐면은 자기 처음 만났을 때 메구미가 우동 끓여줬었거든. 막 먹어. 진짜 맛있다. 그때랑 같은 맛이야. 애들은 아빠가 왜 우는지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 왜 울어 아빠상? 막 이래. 같이 일렬로 서가지고 올려다보면서. 근데 아빠가 대답을 못하지. 네 엄마 바람나서 이혼하는 거야. 할 수 없잖아. 말없이 애들도 마지막이니까 선물 사온 거 다 나눠줘. 그리고 우동 먹으면서 메구미한테 그래. 메구미 짱 나가지 말라는. 애들도 많은데 혼자 사는 것도 변변치 않으면 힘들다는. 차라리 왔다시가 나가겠다는. 이런 거야. 내가 나간대. 이제 밤이야. 자고 일어나면 진짜 마지막입니다. 메구미는 먼저 자러 들어갔어요. 이제 코마츠가 아빠니까 애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씻겨줘. 앞으로 뭐 아빠 보기 좀 어려워지는데 엄마 말 잘 들어라.
그리고 처음 본 아저씨가 있는데 아빠라고 생각하고 말 잘 들어라 막 이런 말 해. 다 씻겨서 애들 들여보내 재우고 혼자만의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커피나 타 먹으려고 주방에 갔어요. 아니 뭐 별 생각 다 들지. 자기가 돈을 좀 잘 벌었다면 이거 아예 없었을 일인데 아내한테 돈 벌어오라고 술집 보냈다가 손님이랑 바람난 거 결국 내 탓 아니냐. 내가 막았으면 없었던 일일 텐데 이걸 그렇다고 뭐 또 되돌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고. 아휴 내 탓인가 보다 막 이러면서 커피를 타는데 주전자 옆에 또 메구미 스마트폰이 있어. 또 열어봐 이 새끼가. 그랬더니 애들 운동회 날 봤던 그 남자가 메신저에 지워져 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대화창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요. 메구미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바람난 남자는 나랑 아무 사이 아니다. 가끔 뭐 상담만 해주는 정도 사이로 본다. 그렇게 얘기했고 남편 코마츠를 아주 그냥 천하의 개쌍놈의 새끼처럼 말을 하고 있던 거야. 코마츠는 이제 모든 사실을 다 이해했어요. 메구미는 바람났던 게 아니야. 남편이 있는 집으로 들어오기가 싫었던 거지. 왜? 메구미를 자주 때렸거든, 코마츠가. 이 새끼 폭력전과 있잖아. 그 버릇이 어디 안 가요, 거. 여기에 이제 그 새끼를 이 집에 들여 같이 살겠다고 생각하니까 뭐 점점 열받아 지 혼자. 아니 웃기지 않아요? 남자 생겼다는 말에는 자기 탓을 그렇게 하더니 알고 보니 자기가 때려서 이혼하는 거래. 거짓말에는 자기 탓을 하고 사실에는 화를 내. 이 승질 뻗치는 걸 참아가면서 커피 한 잔 완샷 때리고 막 목욕을 해요. 그리고 나와서 메구미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잠깐 얘기나 하자. 그러면서 방에 들어갔거든? 이게 새벽 4시 40분이야. 이때 코마츠는요. 살면서 가장 신경이 복잡한 순간이었대요. 이 새끼 손에 칼 들려 있었어. 지금 죽일지 말지 고민하면서 들어온 거야. 죽이면 평생 못 보고 살려주자니 그 새끼랑 사는 꼴은 더 못 보겠는 거지. 메구미는 별 사이 아니라고도 했는데 지 혼자 막 망상 떠는 거야. 사실 이거 해결 방법 단순합니다. 사과하고 뭐 아내인데 아내한테 무릎 못 꿇냐? 사과하고 나 앞으로 똑바로 살겠다. 약속해주면 끝나요. 근데 씨발 칼 쳐들고 정답이 없는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게 이게 뭔 개짓거리야. 결국 찔러. 아내, 자식 다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게 정답이라고 이 새끼는 결론을 내린 거야. 비응신 새끼가.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러자 집에 휘발유를 또 다 뿌립니다. 자기까지 불타 죽으려고. 불 붙였어. 근데 모든 고통 가운데 자결통이 가장 빡세다고 하죠. 가장 상위에 있는 고통의 수위야. 막상 지 옷에 불 붙으니까 너무 뜨거워. 다 같이 죽자. 라이터 칙. 아 뜨거! 이지랄 하면서 갑자기 옷을 벗어던지더니 집 나와 지차에 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경찰서 가서 자수했어요. 경찰서 문 열면서 비장하게 내가 애들이랑 아내 찌르고 불살라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미마생 막 이지랄 해. 좀 찐따야 이 새끼. 이게 2017년 10월 6일 오전 9시였습니다. 여기 이제 집에서 초등학교 6학년 11살 큰딸을 죽인 혐의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이 32살이고 경찰은 집에서 화재랑 시신 확인했고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범행 동기는 알아본 대로야. 아내와의 이혼 문제 때문인데 이 과정이 좀 병신 같으니까 이 새끼 정신감정 해봤거든요. 정상이래. 검사가 바로 살인과 방화 혐의로 기소했고 조사하다가 이제 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차 몰면서 휴대전화를 또 훔쳐가지고 공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가 있던 것까지 밝혀냈어요. 이 새끼 이제 뭐 사형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재판은 뭐 사실 보남 안 하고 그 전에 코마츠 이 새끼 어쩌다 이런 상비응신이 된 건지 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1984년 도쿄도 에도가와에서 태어났어요. 아빠가 트럭 운전수, 엄마는 주부였고 약간 늦둥이였대요. 그래서 아빠가 좀 싸고 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이게 싫은 거야. 좀 반대지 다른 집이랑. 양육 방식에 이제 부부 차이가 있던 건데 엄마가 더 엄하게 키웁니다. 아빠가 그러니까.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코마츠 이 새끼가 혼나면은
반성을 안 하고 아빠한테 가서 일러. 엄마가 나 혼냈고 나 속상함 아빠. 나 밥 안 먹어. 막 이지랄해. 그러면 아빠는 또 애 기분 풀어준답시고 백화점 데려가서 이것저것 질러줘. 면허도 없는 새끼한테 오토바이까지 사준다니까? 이 아빠의 뻘짓거리로 엄마 양육 방식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지. 오히려 애가 엄마랑 사이만 멀어져. 이렇게 크다 보니 코마츠 이 새끼가 참을성도 없고 멘탈이 개복치라고 뭐 조금만 힘들면 그만둡니다. 도전 의식도 없고 성취욕도 없고 어차피 아빠가 해주니까 그냥 해줘충이 된 거야. 부모가요, 싸고 돌아 키운 새끼일수록 준법 정신이 떨어진다는 거 압니까? 우리 애 기죽는답시고 가르쳐야 할 걸 안 가르쳐서 생기는 일이야, 이게. 이렇게 큰 새끼는 사고를 칠 수밖에 없게 돼요. 코마츠가 오토바이 타다가 무맨인데 사람 칠 뻔하고 주차 문제로 막 동네 사람들이랑 싸우고 개판쳐. 메구미와 정확히 어떤 관계였는진 모르겠는데 이런 거 보면은 양아치 새끼가 순진한 여자 꼬셔놓고 인생 조져버린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메구미에게도 뭐 무슨 문제가 있던 건지 몰라. 알려진 건 없어요, 그게. 근데 애를 넷이나 낳아놓고도 이혼하겠다잖아. 메구미 입장에서 뭐 이혼하고 싶겠지. 근데 막상 이렇게 나가면은 진짜 엄청난 것들을 이제 감당해야 돼요. 애 5 있는 아줌마를 누가 일자리 써주냐? 간호사라는 게 뭐 아무리 경력 단절이 없는 직업 중 하나라지만 간호사니까 또 혼자 키우기가 무리예요. 초딩 5을 집에 두고 어떻게 엄마가 야간 근무를 해? 안 되잖아.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결국은 재혼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아니 남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되냐? 하나도 아니고 남의 애 5을 누가 키워주냐고. 어떤 남자가. 돈의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혼한다는 자체가 사실 또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 애초에 시작부터 이 가정생활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은 하나 키우기도 빡센데 벌이도 별로 없는 사람들끼리 5을 키운다는 게 이게 노력이랑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해봤다면은 무책임하게 낳을 수는 없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애를 낳은 자체가 문제를 만드는 시작이 됐던 것 같아. 재판은 4년이나 했습니다. 이게 그 법원이에요. 실제 그 장소라고 하더라고. 코마츠가 형 깎아보려고 짱구를 많이 굴려. 2021년 6월 17일 검찰은 당연히 사형 구형했고요. 변호인은 공소 기각을 요구했어요. 공소 기각이 안 되더라도 우리 의뢰인인 코마츠 짱이 사건 당시엔 책임 능력에 문제가 있었으니 무죄를 주거나 뭐 좀 안 되겠으면 감형이라도 해달라는 거지. 사건 당시에는 코마츠 정상이라고 의사소견이 있었잖아요. 근데 변호사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정신만 정상인 거야. 지병이 있어요. 구치소 생활하다가 폐고혈압증이 다시 심해져가지고 심폐정지까지 간 적도 있대. 응급처치로 살려놓긴 했지만 이때 이 새끼가 뇌 손상이 왔대요. 숨을 못 쉬니까 뇌에 산소가 안 가서. 그래가지고 기억 손상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코마츠는 살해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대. 이걸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뭐 뇌 손상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는 합리적이야. 변호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지. 코마츠의 지병이 악화된 이유는 이혼으로 생긴 심리적 압박과 잠도 제대로 못 자 생긴 것이고 이 스트레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에 행동 제어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사고가 벌어진 건데 이제는 기억도 온전치 않으니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진다 데스. 검찰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코마츠는 체포 당시 구체적으로 사건 기억했고 정황과 증거가 일치하는 진술을 자발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책임 능력이 있는 상태의 진술이었다는 거예요. 지병으로 기억이 온전치 않아진 거는 그 뒤의 일이니까 신빙성은 유지된다는 거지. 예전에 이런 경우들 많았잖아요. 심신미약이 한참 잘 인정될 때 연쇄살인범이라도 정신문제 있으면은 감옥이 아니고 병원 보내 치료해줬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는요. 인간의 행동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분리해서 보던 시기예요. 그래서 많이 생긴 일이야. 살인은 내 신체가 했어. 근데 내 정신이 그걸 모르는 상태면은 이 새끼 신체를 감옥에 가둬봤자 정신은 기억이 없는데 지가 살인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 왜 이제 몽유병 환자는 밤에 일어나 돌아다니는 걸 스스로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누가 아침에
너 왜 밤에 자다 일어나서 돌아다녀? 따지면은 억울할 거 아니야. 내 기억엔 없으니까. 이런 개념이라 당사자가 잘못을 못 느끼는 상태라면 처벌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봤어요. 검찰은 뭐 피의자 신문을 통해 코마츠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는 확인을 직접 받아내는 수밖에 없어. 이거라도 해봐야 돼. 아무 기억이 없다는 사람을 인정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 한마디로 이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네가 지금 했으니 인정하래. 여러분이 이거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입니까? 개소리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 인정을 받아내는 거야, 지금 검찰이. 메구미를 의심한 계기였던 휴대전화를 열어본 기억이 있냐고 질문했어. 코마츠가 그 기억은 있대. 더 확실하게 이 대답을 못 박으려고 그 대답이 자신의 기억이냐고 다시 물어봐. 여기에 코마츠는 사건 자료를 봐서 알게 된 사실이라고 빠져나갑니다. 살해랑 방화도 신체적으로는 간접 증명이 돼요. 손발에 메구미가 반항하면서 남긴 흉터에 화상 자국이 있거든. 같은 기름 묻어 있고. 코마츠도 이 문제로 경찰 조사받은 기억이 있다고 인정해. 근데 갑자기 여기서 뭔 심경의 변화가 온 건지 진짜 갑자기 자기가 6명 죽인 게 사실이면은 책임지고 극형도 각오하겠다는 거야. 내 기억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검찰이 노리던 스스로의 인정을 코마츠가 해버렸어. 이건 자기가 뒤집어 쓰겠다고 일부러 해줬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검찰이 원하던 대답이었습니다. 검찰이 코마츠 낚아보려고 뭐 기술적으로 함정을 판 질문도 아니었단 말이야. 갑자기 왜 이렇게 대답을 한 건지 이해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신문 때문에 재판은 검찰에게 유리해집니다. 거기에 이미 많은 나라는 심신미약을 이제는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로 좀 돌아서는 상태였고 결국 판사가 코마츠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래도 얘가 자수해서 뭐 감형의 여지는 좀 생기는 건데 어차피 금방 잡힐 새끼였다면서 아무것도 참작해주지 않습니다. 일본도 아동살인에 민감한 나라예요. 이런 데서 애 5을 그중에 지 자식만 넷이잖아. 더 큰 참작의 여지가 있어도 인정 못 해주지. 사형 떨어졌어. 그러자 이 새끼 왜 그러지? 갑자기 극형도 각오하겠다는 게 바로 항소예요. 항소심도 기억이 없어진 코마츠에게 형사처벌을 내릴 정도의 책임 능력이 얼마나 있냐는 게 쟁점이었단 말이야. 이 재판만 또 2년을 했어. 2024년 4월 21일 도쿄 고등법원은 코마츠가 사건 당시의 기억을 상실했을 뿐이라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의 항소는 받아줄 수 없다고 뺀지놨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또 상고해. 이게 대법원까지 갑니다. 얼마 전인 2025년 1월 20일에 지금 방송 기준으로 열흘 전이에요. 재판이 있었어. 코마츠 이 새끼가 그 사이에 구치소에서 개명도 신청합니다. 도희야, 이름이 도희. 의미 없는 개명을 했어. 변호사는 우리 도희짱이 신부전으로 쓰러져 기억 상실에 의한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한결같이 씨부려요. 이제는 아예 법령 위반이라 공소를 기각해야 된대. 당연히 검사는 아니 우리 이미 판결 나왔고 사실 뭐 변호사 양반 뒤집을 만큼의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원심을 존중하는 게 우리 업계의 룰 아닙니까? 이렇게 반박해요.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서로가. 실제 항소심 재판이 좀 이런 편이에요. 드라마 영화는 다 가짜야. 첫 재판부터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거 다 끌어모아 갖춰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항소해봤자 진짜 대반전이 일어나는 증거를 뒤늦게 찾는 그런 일은 서로 보통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이야. 판사님 다시 한 번만 진짜 부탁 맹세 나 진짜 맹세 한 번만 잘 읽어보시고 진짜 마지막 나 진짜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형.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주세요. 그냥 이런 식이에요 사실 항소심이. 그래서 아직 이 대법원 재판이 안 나왔거든요. 하지만 뭐 예측해보자면은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심리도 다 끝난 거야.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요. 3심 제도에 의해서 여기서 나오는 판결이 끝이야 확정.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죠. 진짜로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혹시나 또 뻘짓거리 하면은 그때는 뭐 바로 난 또 방송 켜갖고 일본 사법부 맹비난 특집 하면 되지.
그런 것도 한번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고, 근데 준비 안 할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래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재미나게 말아서 올게요.